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한 평가를 내놨는데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이런 언급을 했네요. 네, 윤 대통령 오늘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잼버리가 무난하게 마무리되면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켜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고 잼버리 대원들을 반갑게 응대해준 국민께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각종 행사를 치르는 동안 안전을 위해 애쓴 군과 경찰, 소방 등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고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를 두고 행사가 파행을 맞았고 지금도 여전히 이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무난했다는 평가가 적절한가 하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어제였는데요. 문 전 대통령 SNS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라면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면서 새만금을 세계 홍보에 낙후된 지역 경제를 성장시킬 기회로 여기며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전북 도민들의 기대는 허사가 됐고 불명예만 안게 됐다라고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망이 컸을 국민들에게 대회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도 밝혔는데요. 이번 잼버리 파행 원인을 두고 여권에서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데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 현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질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문 전 대통령 글에 대해서 입장 내놨죠? 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요. 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한 질문을 받자 문화일보 오늘자 사설을 인용하여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네. 이 사설엔 잼버리 준비 부족이 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일임을 고려할 때 기막힌 궤변이라면서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문이 사설에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썼다. 그런 의견을 유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정치 공세다. 또 전직 대통령이 진영 싸움을 조장한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고 합니다. 전 정부 책임론과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네, 공방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국민의힘은 잼버리 유치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뤄진 점, 그리고 개최지인 전라북도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도가 막대한 혈세를 도둑질했다면서 조사에 착수하면 구린 구석이 많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때문에 잼버리가 파행된 사실은 변함없다면서 정부의 무대책, 무능력, 무책임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촉구했고요. 계속해서 관련한 국정조사 필요성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 내부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네, 여당 내부에서 우선 이준석 전 대표 전라도 탓으로 원인을 돌려버리면 윤석열 정권 임기 내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면서 여당의 이 습관적인 책임 전가 태도를 비판한 건데요. 잼버리 관련 총 사업비 중 80%가 현 정부 들어서 지출한 것이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글에 대해 이준석이 전라도 편든다라고 댓글을 달며 기분 좋아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걱정이라면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수도권 국민의힘 의원들의 낙선운동 중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명 있는데요. 내년 총선 때 전남 출마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여권의 대응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 나와서 잼버리 파행이 전북도 책임이라는 여당의 주장은 정신 나간 소리라면서 만일 그것이 당론이라면 오늘이라도 당장 탈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두 책임이 있다면 그중에서 집권 여당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 총선 출마 가능할까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네. 보니까
탈당 얘기까지 좀 나오는 상황인데. 강하게 얘기했죠. 네, 네. 그러게 말입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오늘 입장을 밝혔어요. 지금 전북도 책임론을 계속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김관영 지사 일단은 잼버리가 유종 의미를 거두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간 잼버리 준비에 총력을 다해왔고 조직위에서 지원을 요청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도우려 노력했다고도 강조를 했는데요. 다만 자신이 집행위원장이라는 직책명을 갖고 있어서 마치 자신이 조직위 안에서 권한이 컸던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데 조직위 내의 핵심 보직자는 여가부 쪽이었고 예산도 대부분 전라북도나 부안군이 아니라 조직위가 썼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가 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수십조 원의 예산을 끌어왔다는 등 일각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며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잼버리 관련해 정부와 조직위, 지자체의 구체적인 업무를 적은 공시음 문서가 남아있으니 이걸 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 잼버리 대회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라는 사실은 뭐 정부 여당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조직도 자체가 그렇게 그려져 있으니까요. 여성가족부 장관 입장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입장 밝혔는데요. 여가부의 조민경 대변인이 브리핑에 나섰는데 예. 우선 여가부 대변인 역시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감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다만 여가부가 잼버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라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온 여러 가지 잼버리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즉답은 피했고요. 이에 대해서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그동안 내가 총괄이다라고 여러 차례 발언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네. 책임 회피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부실한 잼버리가 대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건 뭐 부인키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거기에 따르는 책임 문제 그리고 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원인을 진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지금 감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여당 쪽은 감사원 감사를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감사원이 즉각 대규모로 인원을 파악을 해서 네. 잼버리 파행의 문제점을 찾아내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요. 이 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감사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감사원의 감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정책이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받아왔던 만큼 감사원이 자칫 전 정부 책임만 파헤치는 감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감사를 하든 아니면 수사를 하든 네. 뭐 당연히 이런 문제가 생겼고 사실 국격을 논할 정도로 굉장히 네. 상황이 심각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도 좀 이상한데요. 모양새가. 아직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각자 이제 서로에게 전가하는 모습이 강하죠. 오늘 나온 두 기자회견만 봐도요. 네. 그럼 그냥 이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당이 감사원 감사, 야당은 국정감사, 이렇게 국정조사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서로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평행선이고 진척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또 애면 공무원만 잡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 발표했어요. 네,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 단행이었습니다. 주로 기업 총수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1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형 선고받았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2019년 역시나 배임 수재 등 혐의로 실형을 받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사면 복권됐고요. 또 횡령 혐의로 징역형 받았던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도 포함돼서 경영 일선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 경쟁력 제고라고 이들의 사면 이유를 설명했고요. 또 정치인으로는 3개월 전 유죄 선고를 받았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대표적이고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계엄령 문건 은폐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었던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총장도 복권됐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면죄부를 주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요. 네, 광복절이 비리와 부패를 저지른 기업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기념일이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중한 죄를 짓고도 일반인들과 비교해서 낮은 형량을 받고 또 이렇게 사면까지 받는 상황에 대해 이것이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냐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지적에 법무부는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 내놨는데
있었는데요. 이렇게 개인 비리에 치중했던 기업인들을 사면을 하면 과연 서민 경제가 살아날지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네. 뭐 야당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부패한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는 것이냐라고 꼬집었고요. 정의당도 이번 특사는 가진 자들에게 물어야 할 마땅한 죄도 묻지 않겠다는 재벌 민원 처리 사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여야 인사의 구색을 맞춰서 사면을 해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자기 편 위주로 사면해 정쟁을 되려 유발하고 있다라는 혹평도 나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에 대해서는 선거용 꼼수 사면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수사와 재판까지 4년 이상 장기간 진행이 됐다면서 내부 고발된 사건이 유죄가 확정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김태우 전 구청장이 지금 사면만 된 게 아니라 복권까지 다 된 거죠? 네. 선거 출마까지 지금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불과 3개월 전에 지금 실형이 확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보궐선거가 또 치러지게 되잖아요. 또 출마한다는 건가요? 네, 오늘 사실상 출마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입장문을 통해서요.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준다면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의미 있게 쓰고 싶다면서 10월 11일에 있을 보궐선거 재출마 의사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조금 목소리가 갈립니다. 네. 일단 사면 복권을 통해 윤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고 네. 또 전 정부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라면서 출마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보궐사유의 귀책 사유를 만든 당은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어기는 거라면서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총선 이전에 네.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한 선거잖아요. 맞습니다. 수도권 민심을 가늠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할까요? 그게 이 보궐선거가 총선에 이제 그 여론을 미리 가늠할 네.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만큼 역풍 우려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당원 당규에 딱 명시돼 있고 앞서서도 국민의힘이 이 사면 전에 계속 무공천을 강조를 해왔거든요. 네. 지도부를 비롯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 바꾸기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일단 무공천하고 나가서 살아 돌아와라.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패배하거나 하면 총선에 바로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 그러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어요. 네, 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해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공정성 있게 다루기 위해 민간인들 위주로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다만 소집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위원회가 열리는 건 아니고 이 문제를 다룰지 말지 먼저 자체 논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신청을 했지만 사실 이게 진행이 될지는 이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심의를 열더라도 이게 과연 공정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하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해람 중사 사건 때 구성됐던 심의위원들이 이미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 위원들을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정 과정에 국방부가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 중 하나인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이 선정과 절차에 참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박정훈 대령 측이 기피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도 한데요. 이런 과정에서 군 인권센터는 박 수사단장이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면서 오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해병대는 박 전 단장에 대한 징계 착수했습니까? 이미 박 전 단장은 세수군 상병 순직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돼 있는데요. 사건 외압 의혹을 폭로하고 또 군의 사전 승인 없이 KBS 뉴스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해병대 사령부가 추가 징계에 착수한 겁니다. 국방부는 박 대령의 뉴스 출연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면서 이 박 대령이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군 당국은 모레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도 했는데요. 다만 박 대령은 이는 불공정한 징계이므로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에서 하는 수사는 이거는 중립적이지 않다. 네. 왜냐하면은 나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던 사람이 지금 수사를 하는 맞습니다. 모양새가 된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 특검이나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특검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원 원내대표는 오늘 당 회의에서 젊은 병사의 죽음을 왜곡하는 건 숨진 병사와 유족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면서 특검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 소속의 국회 국방위원들도 오늘 기자회견 열고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지난달 말 이미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이루어졌는데 이후에 이를 손바닥 뒤집들 엎은 거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인사들의 직권 남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 필요성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8일 해병대 사령부를 찾아가서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조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야권 배우설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네요. 네, 주인공은 삼성 장군 출신의 신원식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SNS에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외압설 제기 뒤에는 야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박 전 단장이 수사 거부 입장문을 내고 이어서 곧장 방송에 출연하고 또 군 인권센터가 맞장구를 치고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한 과정 전부가 각본처럼 진행이 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야당의 정치 괴담은 군과 국가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것이라면서 만일 군 관계자들이 경찰에 불려가 계속 조사를 받게 되면 누구보다 북한의 김정은이 반기게 될 것이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박정훈 전 단장을 향해서도 야권의 정치적인 놀이개로 전락했다면서 그러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며칠 전에 신원식 의원은 박 전 단장을 향해 삼류 정치쇼라면서 차라리 군복을 벗고 정치의 길로 나서라고 비난까지 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 지난주에 잼버리 대회에서 네. 전북 연맹 소속 대원들이 성범죄를 폭로하고 조기 퇴영했을 때도 이 야권과의 연계설 한 차례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글쎄 야권 뒤에는 김정은이 있다. 뭐 이런 논리로 자꾸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군의 기강과 그 군 훈련 능력이 해이해지기 때문에 북한이 반기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인데요. 좀 궤변이고 너무 나갔다 하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이 이첩하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이첩하지 말라고 또 얘기를 바로 바꾼 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발단이 시작된 맞습니다. 건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확인할 생각은 왜 안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남행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하임 건의안을 의결했어요. 네, 방통위는 오늘 여권 추천위원 2명만 참석한 비공개 회의에서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건의안과 EBS 정미정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남 이사장은 KBS 방만 경영에 대한 감독 소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그리고 정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고의 감점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요. 남 이사장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야권 추천 김현 의원은 해임 사유가 미비하고 절차도 부적절하다고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을 했고요. 결국 참석한 여권 의원 2명의 찬성으로만 의결이 됐습니다. 역시나 비공개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 청문도 진행이 됐는데요. 해임안 처리는 다음 주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계 정치권 반응도 좀 짧게 살펴볼까요? 네, 박성중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가 김효재 방통위원장 대행의 임기가 머지않아서 다급했는지 불법적인 행태를 저지르면서까지 공영방송 장악에 초석을 깔기 급급했다면서 명백한 폭거라고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 과방위 소속위원들도 단체로 기자회견 열고 해임 무효를 외치고 있습니다. 언론계도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3대 공영방송 이사들이 이례적으로 모여 긴급 기자회견 열고 윤석열 정부의 야만적 공영방송 장악을 규탄한다고 외쳤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금 나와라 프로다가 하는데 이동관 후보자가 자료를 잘 제출 안 합니까? 네, 자료 제출 전부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려 46차례에 걸쳐서 개인 신상 정보라는 명목으로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청문회 자료가 사생활 노출에 우려가 있어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달라 이 한 줄뿐이라면서 어떻게 청문회를 하라는 거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증인 관련해서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당시 하나고 이사장과 교사 등을 요구하면서 그 아들의 학폭 의혹 파헤치려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채택이 결렬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받았잖아요. 네. 물론 뭐 법정 구속이 되지는 않았지만 여당 내에서 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고 있어요.
네, 최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의원 재판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선 이를 담당했던 박병곤 판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박 판사가 고등학교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한 현 여권을 비판하는 글을 쓴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렇게 점점 공세가 거세지고 퍼지자 서울지방법원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주의 의원은 판사 출신 아니에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영국의 우주관광기업 버진 갤럭틱이 민간인 3명과 첫 우주관광 비행기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러시아